선생님, 우리 아들이 국민연금을 더 내야 한다는데 정말인가요? 그럼 우리 손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지난주 상담실에 오신 67세 최영의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요즘 TV 뉴스에서 국민연금이 바뀐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걱정이 되어서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하소연을 하시면서 눈물까지 글썽이시더군요. 여러분들도 이런 걱정 한 번쯤 해보셨죠? 오늘 제가 이 모든 걱정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20년간 중장년층 재무설계를 전문으로 해온 재무상담사 이윤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2026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관한 이야기를 알기 쉽게 풀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꼭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어르신들에게 진짜 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잘못된 정보와 막연한 불안감입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단톡방에 떠도는 이야기들 보셨습니까? 국민연금 곧 망한다더라. 이제 퇴직금도 마음대로 못 받는다더라. 우리 자식들만 손해본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확한 정보로 여러분을 무장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에게도 올바른 조언을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험료가 오른다는데 얼마나 오르는 걸까요? 2025년 4월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미 확정된 내용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9%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이라면 27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회사 다니는 분들은 회사가 절반을 내주니까 본인 부담은 13만 5천 원이 되겠죠. 그런데 2026년 1월 1일부터는 이게 9.5%로 오릅니다. 300만 원 버는 분이라면 28만 5천 원, 회사원이라면 본인 부담이 14만 2,500원이 됩니다. 한 달에 7천 원 정도 더 내시는 겁니다. 에이, 7천 원이면 별거 아니네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매년 0.5%씩 올라서 2033년에는 13%까지 올라갑니다. 지금보다 거의 1.5배가 되는 겁니다. 마치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듯이 서서히 오르기 때문에 당장은 부담이 덜하지만 8년 후에는 꽤 큰 차이가 생깁니다. 지난달에 상담실에 오신 62세 자영업자 박철수 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저는 회사원이 아니라서 전액 다 제가 내야 합니다. 지금도 빠듯한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 사장님, 지금 조금 더 내시는 게 힘드시겠지만 이건 나중에 사장님이 받으실 연금을 위한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물탱크에 물을 더 채워 넣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더 많이 내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국민연금 개혁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기금이 고갈되는 걸 막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들어오는 돈은 늘리고 나가는 돈은 줄여야 합니다. 마치 집안 살림살이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정부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보험료만 올리면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래서 받으시는 연금액도 조금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바로 소득 대체율이라는 걸 올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 대체율이란 여러분이 일할 때 벌던 돈의 몇 퍼센트를 연금으로 받느냐 하는 비율입니다. 지금은 41.5%인데 내년부터는 43%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평생 평균 소득이 300만 원이었던 분이라면 지금은 한 달에 124만 5천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29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달에 4만 5천 원 정도 더 받으시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올해 낸 보험료는 올해 기준으로, 내년에 낼 보험료는 내년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마치 저금통에 동전을 넣을 때마다 그날의 날짜 스티커를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은퇴하신 분들은 아, 나도 더 받을 수 있나? 하고 기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지금 보험료를 내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내시는 보험료부터 새로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 우리 자녀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이번 개혁안에서 가장 반가운 소식이 바로 이겁니다. 먼저 출산 크레딧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둘째 자녀부터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줬습니다. 둘째는 12개월, 셋째는 18개월씩 추가로 인정해주되
최대 50개월까지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째 아이만 낳아도 12개월을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둘째부터는 계속 18개월씩 더해주는데 한도 제한이 없어집니다. 제 상담실에 오신 35세 며느리가 계셨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오셨는데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며느리가 아이를 셋이나 낳았는데 이제 국민연금도 더 받을 수 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애 키우느라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 노고를 국가가 조금이나마 인정해주는 겁니다. 마치 효자손이 가려운 곳을 긁어주듯이 말입니다. 군복무 크레딧도 좋아졌습니다. 지금까지는 군대 18개월 다녀와도 6개월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줬습니다. 18개월 갔다 왔는데 6개월만 인정해줘? 이게 말이 돼? 라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 이후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12개월을 인정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18개월 전부를 인정해주는 추가 개정안도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아들들, 손자들이 나라 지키느라 고생한 거 이제 제대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퇴직연금 의무화에 대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요즘 가장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지난주에 전화 상담 받았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2세 되신 분이 전화하셔서 이렇게 물으시더군요. 선생님 들으니까 이제 퇴직금을 일시불로 못 받는다던데 정말입니까? 저 내년에 퇴직하는데 대출 갚으려고 퇴직금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그분께 천천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르신, 그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퇴직금 제도는 무조건 일시불로 받는 거였고, 퇴직연금 제도는 일시불로도 받을 수 있고,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바뀌는 건 뭐냐? 예전 방식의 퇴직금 제도를 없애고 모든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퇴직연금 제도라고 해서 무조건 연금으로만 받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퇴직하면 IRP라는 통장으로 돈을 받는데 거기서 일시불로 찾아도 되고 10년 이상 나눠서 연금으로 받아도 됩니다. 마치 은행 정기예금을 만기에 한 번에 찾아도 되고 매달 나눠서 찾아도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궁금해하실 겁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라는 게 있습니다. 일시불로 받으면 정해진 세율대로 다 내시면 됩니다. 20년 근무하고 1억 원 받으시는 분이라면 세율이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만 원 내고 9,900만 원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연금으로 10년간 나눠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가 세금을 30% 깎아줍니다. 1억 원에 1%면 100만 원인데 30% 할인해 주니까 70만 원만 내면 됩니다. 30만 원을 절약하는 겁니다. 물론 세율이 원래 낮으신 분들은 절약하는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이 많으신 분들, 세율이 높으신 분들은 꽤 큰 혜택입니다. 제 고객 중에 63세 되신 분이 계셨습니다. 퇴직금이 2억 5천만 원이었는데 일시불로 받으면 세금을 1,500만 원 정도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연금으로 받으니까 세금이 1,05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450만 원을 아끼신 겁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이런 걸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주변 친구들한테도 꼭 알려줘야겠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만약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모두 주식 투자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 9시만 되면 모두가 빨간색, 파란색 숫자만 쳐다볼 겁니다. 밤 10시만 되면 미국 주식 시세를 확인할 겁니다. 나라 경제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만약 5천만 국민이 모두 부동산 투자만 한다면 돈 생기면 다 집 사고 땅 사는 데 쓸 겁니다. 시장에 돈이 돌지 않습니다. 소비가 얼어붙습니다. 하지만 5천만 국민이 모두 연금을 준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금은 결국 쓰기 위해 준비하는 돈입니다. 한 달에 200만 원씩 연금이 나온다면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손주들 용돈도 주고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게 됩니다. 소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소비가 늘면 기업이 성장합니다. 기업이 성장하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일자리가 생기면 젊은이들이 안정적으로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경제성장 둔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바로 연금입니다. 마치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잘 자라듯이 말입니다. 지난달 상담실에 오셨던 70세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국민연금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게 서러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받은 연금으로 손주들 학원비도 내주고 명절 때 용돈도 주고 그래요. 나이 들어서도 떳떳하게 사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 할머니의 얼굴에서 본 자신감과 행복한 미소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연금은 단순히 노후 대비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엄성이고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는 조금씩 올라갑니다. 하지만 받으실 연금액도 함께 올라갑니다. 아이를 낳으신 분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더 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의무화되지만 여전히 일시불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겁니다. 단톡방에 떠도는 이야기, 인터넷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혼란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드린 정보는 모두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확정된 내용입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 주십시오. 옆집 아주머니도, 경로당 친구분들도, 우리 자녀들도 이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불안해하거나 손해보는 분들이 없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연금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내 문제이자 우리 자녀의 문제이고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연금 수령 시기를 어떻게 정하는 게 유리한지 실제 사례를 들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